모레요.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열리는데 여기에 북중러 정상들이 다 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관심인데 일단 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 감싸인 열사들의 초상 사진을 유가족들에게 일일이 귀중한 그들의 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속죄합니다. 최근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인데 최현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해외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가 일단 모든 외신들의 관심인데 아직 출발했다. 이런 보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좀 경호상 문제 때문에 출발 보도는 항상 국경을 넘어서야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열차를 타고 갈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그 뒷배를 좀 갈아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러시아와 친했다가 중국 쪽으로. 그래서 중국 쪽으로 이제 뒷배를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내 사정도 매우 바쁠 것인데 지금 중국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로 봐서는 지금 그 중국과 또 북한의 밀착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는 그래서 안보적으로는 비상사태가 아닌가. 만약에 중국이 북핵을 용인한다면 우리는 미국도 저렇게 우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오늘 한복 상복으로 싸울 때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위기 상황임을 알고 정치권에서 좀 제대로 위기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요,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도 열차를 통해서 이동할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4번의 방중 때 2번은 비행기를 이용했고 그 2번은 열차를 이용했었죠.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보면은 단둥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단둥에 열차가 보이는 그런 호텔들이 지금 단속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을 안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 보면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 유학 경험도 있고 그 선친들과는 다르게 비행기도 낯설지 않을 텐데 뭐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기차가? 뭐 역대의 지도자들 북한의 수령들을 보면 일단 열차를 좀 더 좋아했고요. 그리고 열차는 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이 전용 열차와 특정 노선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북중 관계가 역사적 연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다. 북중 우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가지고 있는 그 김정은의 전용기라는 것이 참매 1호인데 이거에 한참 오래된 옛 소련 때의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좀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열차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보안상 가장 안전하게 관리된 루트를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중국 영토를 쭉 따라가게 되니까 중국이 당연히 나서서 이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도 열차를 선호한다 할 수 있죠. 그러면 한 20시간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중에는 출발해야 되잖아요. 글쎄 오늘 밤 정도에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열차가 김정은의 전용 열차라는 것이 시속 한 50에서 60km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북한 내부의 열차 상황과 철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는데 한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3일로 해서 일정을 맞추려면은 오늘 밤 정도에는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선도 관심인데 어젠가요 오늘 북한에서는 그 자강도 군수공장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 것도 보도를 했고요. 이 시점에 이거를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자강도라는 것이 평양으로부터 해서 베이징을 가는 그 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해석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미사일 공장 자체에 좀 의미를 두지 않았나. 특히 트럼프 이후부터인데요. 북한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미사일이나 핵 능력을 보여줄 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보다는 한국과 일본 이 정도를 공격할 수 있는 저위력 핵, 전술핵 위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들이 확실히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과 한국한테 전달해주는, 그래서 나중에 뭐 미국과의 회담이 있더라도 이것은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핵 군축 회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 과연 이번에 딸 주애를 데리고 가느냐 여부도 좀 관심인데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만약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우 큰 사건이 될 거고요. 더군다나 해외에 처음으로 주애를 데리고 가는, 김주애를 데리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특히 이번에는 뭐 중국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북한까지 26개국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후계자로 공식 인정한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이게 가게 되면 사전에 중국과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김주애의 동행을 받아준다면 북한의 4대 세습의 그 묵시적 보증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를 띠게 되겠죠. 예, 만약에 데리고 간다면 사실상 후계자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 자리가 워낙 외교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데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후계자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김주애의 나이가 여전히 너무 어리고 예. 또 뭐 국제 무대에까지 노출할 경우에 권력 승계 문제를 너무 일찍 고착화했다는 비판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데려갈 것인가라는 것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들어가면 북중 회담 이런 양자 회담이 있을 수 있고 북중러 다자 회담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성사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북중러 회담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양자 회담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북중러의 삼각 협력을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이 글쎄 계기가 돼서 뭔가 바뀔 수는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요. 예. 일례로 우리 2023년 8월 달에 한미일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것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고 진영 대립 신냉전이다. 그 당시에 뭐 중국의 공식 매체인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 비판하는 일종의 냉전의 한기가 느껴진다. 그런 입장들을 밝혔거든요. 예. 그 외에도 중국이 한미일 협력을 갖고 계속 신냉전 진영을 추구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북중러 3개국만 모여서 따로 정상 간의 회의를 한다면 이것이 중국이 말했던 신냉전의 구도에 동의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26개 국가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3개국만 빼앗아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북한과 중국 또 북한과 러시아 그런 또 중국과 러시아 그런 양자회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막루에 새 정상이 서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까지만? 그렇습니다. 그 모습만 보이더라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죠.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을 초청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天安문 광장 막루에 이미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편에 푸틴 대통령 그리고 좌편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쓸 그런 사진 한 장일 텐데요. 예. 그것을 통해서 중국이 저는 미국에게 메시지를 충분히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자기가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중국이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 본인이 불러야 김정은은 온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전히 북한의 영향력이 있고 한반도의 영향력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교수님도 위성락 실장은 좀 가능성 낮게 봤던데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에이펙 회담과에서 좀 낮다고 보세요? 에이펙 회담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노선을 밝혔고요. 그 이후부터 한국과는 어떤 의미 있는 접촉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들의 전략 노선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를 온다라는 것은 저는 좀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전승절이 다자 외교 무대에 김정은의 데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전승절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이벤트죠. 예. 거기에 비해서 에이펙은 정말 다자 회의이지 않습니까? 예. 이 회의와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행사와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